주식에 대해서, 이거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이 어떤 버블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그것들이 펑 터져버리는 과정이 뭐랑 닮았냐면 전염병이 퍼지는 거하고 닮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전염병 하면 2020년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그때 전염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 퍼지는 것들을 도표로 찍어 본 거죠. 대중심리 가압, 이렇게 보면 이런 그래프 정규 분포 곡선으로 많이 보게 되죠. 대부분들은. 이쪽이 평균이고 이게 극단인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때는 누가 그 주식을 사느냐면 실력 있는 가치 투자자들이겠죠. 이게 잠복기인 거죠. 전염병에서의 그런 잠복기인 거예요. 그때 드러나지 않은 거. 근데 이게 조금씩 드러나죠. 한두 명씩 드러나게 되면 막 퍼지잖아요. 맨 처음에는 슈퍼 감염자 그래서 조금씩 퍼지다가 나중에는 왕창 막 퍼지게 되잖아요. 막 퍼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그 주식은 전에랑 다르대. 10배는 누가 오른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10사람, 10사람에서 100사람 이렇게 막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확산되는 모양이나 확산되는 속도가 전염병이 번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오르면 뭐예요? 전염병은 팬데믹으로 쫙 퍼져가지고 너무 계속 확산될 때는 팬데믹이 선언되잖아요. 아, 이거 계속 퍼지겠는데? 팬데믹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엔데믹은 뭐야? 끝났어. 그래서 지역 풍토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약하게 들어오는. 엔데믹을 선언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감염시킬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다 감염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고 지나고 나서 회복된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강도 낮게 풍토병으로 다시 한번 반복. 그게 엔데믹. 여기서까지 갔어요. 다 샀다라는 거예요. 다 샀다. 다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 이란에 대해서 그런 분쟁이 있고 나서 지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더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다 산 거야, 결국. 그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진다. 언젠진 아무도 모른다. 요 곡선들 눈에 꼭 놓으세요. 광기는 이렇게 물고 계속 물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기가 막 작동하면 이런 것들이 이때 개입하는 게 누구냐면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꽉 찼다라고 하면 통로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나가야지 이러는데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나가는지도 몰랐고. 근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탈출해야 되는데. 근데 탈출 정도 지점에서는 탈출구가 막힌다라는 거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나가다 보면 악입의 규환인 거죠. 박살나는 거죠. 늘 이거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거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감염병들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부터 유포되다가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똑같이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를 잘 생각해보면 똑같이 주식시장도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이런 시장 광기의 7가지 전체 보세요. 한번 잠복기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이렇게 이때 알아보는 건 누구라고요? 뭐 명의라든지 주식을 알아본 사람들은 진짜 실력 있는 가치 투자자. 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모양 바뀌잖아요. 우리 코로나 생각나시죠? 그죠. 그게 변이들이 무슨 바이러스, 무슨 계속 변이가 생기잖아요. 이거 하나, 첫 번째 바이러스의 치료약이 나오면 다른 변이가 생겨. 다른 변종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들도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건,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나라가 GDP가 한 2,500조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1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SK하이닉스 얼마예요? 700조, 730조 정도 된다고 칩시다. 730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합친 게 40%가 넘어요. 시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시가총액을 봤을 때 거기에 40%가 넘어. 두 종목이.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잘 보시면 GDP가 2,500조예요. 근데 두 개가 합쳐가지고 실제로 하면 2,000조 가까이, 2,000조가 좀 안 돼요. 그럼 GDP가 거의 비슷하네요. 말이 돼요? GDP라는 게 한 국가에서 생산한 뭐예요? 물건과 서비스 총합인 거잖아요. 그럼 거의 GDP에 근접했네요. 근데 그 반은 누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산 사람들이 다 자국민일까요? 자국에서 사는 것들은 대개 50%가 안 돼요. 그죠? 많이 샀다 그래도. 그럼 자국민이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얼굴도 보지 않은 6천 할아버지, 7천 할아버지까지 산다고 한다면 거의 다 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럼 외국인이 절반인데 이 외국인이 계속 우리 거를 사들일까요?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회사들이 없을까요? 미국에 가봐요.
쇠고 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위에가 상방으로 앞에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상방이 계속 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방이 터져 있다라는 것들을 늘 유념하면서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난 요 정도 떨어지면 얼마 팔 거야. 요 정도 떨어지면 얼마 팔 거야.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상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체크하는 사람들이 부자로서의 포지션을 오랫동안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방이 더 많이 열렸겠어요? 하방이 더 많이 열렸겠어요? 모르죠. 계속 6, 7천, 8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상황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하방이 더 많이 열렸다. 그럼 하방에 대한 체크를 해야죠. 어떻게? 지금 주식이 100만 원이야?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럼 90만 원 떨어졌어. 91만 원 됐어. 10% 떨어지면 나 얼마 팔 거야? 그걸 자동 매도 걸어놔야죠. 거기서 10%또 떨어져? 그럼 난 또 10%팔 거야. 자동 매도 걸어놔야죠. 그게 다시 다 올라가요? 그럼 다시 사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갈 것만 놔두고 그냥 90만 원, 100만 원 올라갔다가 90만 원 깨지고 80만 원 떨어졌는데 다시 오르겠지. 이거는 기대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이든 예측은 하나도 안 맞아요. 누가 해도 안 맞아요.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주식시장에서 예측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 목을 날리는 칼날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냥 대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 오르네? 그러면 상방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그러면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에서 좀 이득을 남겨야지 라고 하지만 시나리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한번 빠져 있을 때는 어떤 권위자가 오더라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무슨 하버드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야 앞으로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2029년에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노벨 경제학상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지. 그때 노벨 경제학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단연 첫 번째 대상이 돼요.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2029년에 앞으로의 증시는 고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고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상승한다라고 했어요.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은 금리에 대해서 원칙을 만든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경제 원칙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칙들을 마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빚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3일 지나서 주식은 대폭락에 들어가요. 그게 경제공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2029년에 10월에 대폭락이 일어나서 2032년까지 얼마 정도의 뉴욕 증시가 빠졌냐면 89%가 빠졌어요. 내가 1억이었으면 1,100만 원 된 거예요. 자살한 사람 엄청 많았겠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3일부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돈을 빚어서 투자해가지고 경제학자인데 투자했는데 말년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보조받고 지원받고 이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간 거예요. 다 날려가지고. 누군가의 얘기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 당시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은 계속 오르는데 100만 원 올랐어요? 또는 20만 원 넘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의 그런 메커니즘 돌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그 광기 안에 있잖아요. 자기 뇌를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그 정신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휩쓸리면 안 된다. 물론 당연히 100만 원이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150만 원까지 해서 벌었어. 그럴 확률은 되게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땄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과신이 나는 주식 잘하네. 돈 쉽게 버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노동에 대한 신성한 가치에 대해서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월급에 대해서 이 가치? 내가 이걸 벌자고 여기 와가지고 8시간씩 노동해? 그리고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은 되거나 두 번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동전 던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전 던져서 앞면을 두세 번은 맞출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동전 던지기에서 100번을 연속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동전 던지기 100번 하면 거기서 한두 명 안 나와요? 복권 당첨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요번에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나중에 투자할 때는 얼마 더 걸까요?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건다고. 맨 처음에 초심자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우량주를 가지고 겁먹으면서 이렇게 투자한다. 그래서 대부분 초심자가 들어갈 때는 장이 좋을 때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박스권으로 들어가거나 하락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위기 이후의 주식시장. 우리가 지금 그 전에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제가 추려봤어요. 1997년도 IMF,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적으로 퍼졌었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지금은 뭐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지금 이란 뭐 이거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변하는지. 슈퍼볼 경기에서 표를 파는 거는 뭐냐면, 공격을 누가 더 잘하느냐가 그 티켓을 많이 팔고 못 팔고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은 누가 결정짓느냐? 어떠한 팀이 수비를 잘하는.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다 스포츠는 다 결국은 이기는 팀은 수비를 잘한 팀. 결국은 바둑에서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포츠 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실수가 적은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재밌는 건 뭐다? 복싱에서도 두들겨 패는 게 재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표는. 근데 누가 이긴다?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만약에 자산 투자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떨어지지 않게. 내가 손해를 볼 때 얼마 적게 보는 거야. 이익을 볼 때 얼마나 많이 이익을 보는 거야. 이 구조로 가요. 손실은 최대한 적게, 이익은 최대한 많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손실은 최대한 적게. 이익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망할 수도 있어. 그럼 이익을 조금만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손실이 적게, 이익은 최대. 뭐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이에요. 1997년도를 이거는 동아시아 그 외환위기인데, 동아시아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외환이 부족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것만 해도 좀 꽤 될 것 같아서 그냥 동아시아에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거기 달러 보유가 적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경제가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가 부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업이 막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때 뭐 구제 조정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직장 잃은 사람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때 보세요. 그때가 코스피가 650 정도 되는 것 같죠? 근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400 이하로 떨어졌어요. 300 정도, 350 얼마 정도요? 거의 40% 넘게. 되게 위기다, 경제적 위기다 막 그러면 40% 정도 넘으면 이거는 진짜 큰 위기라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떨어질 때 급락해요, 그렇죠? 급락하죠. 여기부터 봤을 때. 근데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여기 정도라고요. 1997년, 1998년이면 거의 전고점 회복이고, 1999년이 여기인데 2년이 지났을 때 더 올라가죠. 모든 경제적인 위기는 아무리 길어야 2, 3년이면 회복이 되더라. 근데 세계 경제공황 2029년도에는 한 3년 정도 걸리다. 4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 그래서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냥 지금 다시 떨어지지만, 그렇죠? 왜 떨어졌을까요? 2000년도 초에 다시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이 깨졌어요.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죠? IT라고 붙으면 다 올랐던 것들이 갑자기 떨어지니 다시 그때 떨어졌던 거예요. 이때도 경제적인 위기였던 거죠. 2008년에 일어났던 건 뭐냐면, 주택에서부터 시작됐지만 2008년에 미국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금융 시스템이 발달했던 미국이 망가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 1800까지 올라갔던 게 1100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30-40%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떨어지는데 V자 반등 아니죠. V자 반등했을 때 이 꼭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어딘지 몰라. 근데 이렇게 반등해서 한참 지나서 올라가. 그때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 팔고 그냥 가지고 있어. 나는 전혀 대응 못했어. 그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같이 개별 주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나중에 얘기할게요. 2019년 뭐예요? 중국발 코로나. 2020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다 봉쇄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별로 봉쇄되고, 나가서 식당도 못 가게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경기장 못 가고 다 그랬잖아요. 다 차단됐잖아요. 잘 볼게요. 이럴 때 코스피 실제로 2020년 떨어지죠. 엄청 떨어졌는데 이때는 단기적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3월 20 며칠, 24일인가 27일 날 급락을 하게 돼요. 거의 30%, 30 몇 %씩 급락을 해서, 실제로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전고점을 지난 여기가 2020년 6월, 7월 이 정도밖에 몇 달 안 되고 바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급등락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경제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떨어지는 기미가 있으면 자동 매도를 하고 줄이는 거예요, 손실을. 또는 나는 경제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가만히만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만히만 갖고 있을 거야 하라면 망하지 않는 걸로 사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S&P.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세계 1등 기업. 왜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1등 기업은 안 되냐고요? 우리나라 1등 기업도
그냥 멈출 때가 있어요. 얼마나? 10년이든 20년이고. 그렇죠. 모든 자본들이 지금 세계 1등, 미국에 상장된 1등 주식으로 다 자본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이란 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얼마 6천 넘었었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6천 넘었어요. 우리 코스피가 언제예요? 2020년 2월 달 지나서 6천 넘었었잖아요. 4천이 5천이 공약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5천이 공약이었는데 6천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언제냐면 2월 17일인가 8일에 그거 지금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어디 갔어? 여기죠. 요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하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좀 강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아, 위기는 무조건 빼는구나, 자산들이. 첫 번째, 위기다 그러면 자본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안전자산이라는 금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은 더 위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달러로 간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달러는 계속 찍어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내죠.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의 그런 관점들을 자기가 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시장에 불안을 주고 주가가 폭락해요. 그렇죠? 왜? 모든 기관이나 큰 손들은 울단 빼니까. 그게 감염병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경제 위기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전쟁에 의한 것이든 일단 빼더라. 근데 그것이 망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라면 결국은 올라가더라. 더 세게 올라가더라. 몇 년 안 걸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상승하지만 대부분의 위기들을 보면 다 그 정고점보다 깨고 올라가더라. 아, 정고점 깨니까 나는 뭐 삼성전하고 기다리고 보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개별 종목은 거기서 제외예요.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기회일 수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자산을 싸게 사려면 뭐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단기 채권. 미국 국채 1년물, 2년물, 우리나라의 1년물, 2년물 바로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아니면 파킹 자산들이 있잖아요. 요새 파킹 자산들 있죠. 뭐 1억 넣으면은 이자 2%, 3% 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해서 바로 빼서 투입한다든지. 그걸 바로 파서 개별 종목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언제 떨어지지, 언제가 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언제 산다고요? 떨어지는 지점 많이 떨어졌어. 감으로. 그러지 마세요. 떨어져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사면 돼요. 떨어져서 올라가서 보니까는 여기가 전고점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 여기 사. 다시 떨어져요. 팔어.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사. 그러면 수수료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전쟁, 물건 제품 배달이 되게 끊기죠. 그리고 에너지 식량 가격 폭등, 이거 다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폭등,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가격도 폭등하더라.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방위 관련 그런 주가는 폭등하죠. 근데 계속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는 금융이 흔들려요. 경제 위기니까. 그리고 돈이 돌지 않아요.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잘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도 스탠스 삽입을 빨리 하면, 심장이 가슴 답답해서 스탠스 삽입을 빨리 하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융이 그거예요. 금융.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그거예요. 분명히 지금 요번 달에 100만 원만 주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돌지 않을 때는 100만 원 그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도산하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폭락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다고 여태까지는요? 다시 제자리를 가더라. 몇 년 안 걸리더라. 대부분은 1년 안에 끝나고 2년 안에 끝나더라. 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전염병, 2020년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동이 제한이 되고 경제활동 멈춰요. 전염병이라는 게 굵직굵직하던 게 더 자주 와요. 앞으로도 더 자주.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지원금 줘야 돼요. 전염병으로 회사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 먹지 못하니까는 그 자영업자들 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돈을 뿌려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 줬고 우리나라는 빌려줬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빌려준 걸 갚느라고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죠. 미국에서는 그것들을 얼마 정도를 줬냐면 4경 정도를 4경.